지금부터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음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그 시절 감성을 꺼내보는 라디오 가천 미니홈피의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연휴를 앞둔 10월의 첫날입니다. 마음은 이미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찾아온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긴 연휴 내내 놀진 못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이 들죠. 가볍게 특선 영화를 틀어놓고 지나가는 음악처럼 흘려들으며 할 일을 하는 것도 제법 소소한 행복일 겁니다. 마치 지금 라디오를 흘려들으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인연을 만났고 우연을 가장해 누굴 만나게 될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진 않으셨나요? 인연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순간에 불쑥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순정 영화의 대표작 클래식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사랑은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온다는 이 영화의 시놉시스와 딱 어울리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넌
같은 대학교 같은 연극반에 다니는 지혜와 수경. 두 친구는 모두 선배인 상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호들갑스러운 수경은 지혜에게 편지 대피를 부탁하죠. 그렇게 지혜는 수경의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결국 지혜가 쓴 편지를 계기로 수경과 상민이 가까워지는데요. 지혜는 괜한 죄의식 때문에 상민을 멀리하려 하지만 우연히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한편 지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락방을 정리하다 어떤 비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지혜의 어머니인 주희의 첫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주희의 첫사랑.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68년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내려온 준하는 그곳에서 주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하는 주희에게 귀신이 나오는 집에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죠. 만남은 흔쾌히 수락되고 준하는 부푼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주희와의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소나기로 배가 떠나려 가는 탓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이 일로 집안 어른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주희는 수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준하는 친구 태수로부터 편지 대피를 부탁받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받을 상대가 다름 아닌 주희였습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준하는 결국 자신의 진심을 태수의 이름으로 담아 보냅니다. 온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결코 순전히 드러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지혜는 이 시절 어머니의 첫사랑 이야기와 자신의 상황이 묘하게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편지 대필이라는 우연의 일치에 지혜는 내심 의아해하면서도 감정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친구의 연인이 되어버린 그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이렇듯 영화 클래식의 내용처럼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가장 전하기 어려운 게 나의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진심을 원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비껴나가 버릴 때가 많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단 말 못 들어 너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를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언젠가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듯 난 바라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 태양이 바다의 미광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 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읒이 여인 곁에서의 첫 구절입니다. 이 시처럼 클래식 역시 사랑의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인데요. 영화 전반에 흐르는 서정성과 순수한 감정선은 2000년대 초반 한국 멜로 영화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당시 과거와 현재 두 세대의 사랑을 교차 편집한 구조가 인상적이죠. 과거 부모 세대의 첫사랑과 대학생의 풋풋한 사랑이 교차되면서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삶을 관통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손예진은 당시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주희와 딸 지혜, 1인 2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주희를 연기할 땐 고전적인 순수함을, 지혜를 연기할 땐 풋풋한 현실감을 담아냈죠. 조승우 역시 특유의 순수하고 담백한 연기로 첫사랑의 떨림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조인성과 이수인 등 다른 배우 또한 작품에 무게감을 더해주었죠. OST 또한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는 영화의 분위기와 맞물려 작품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도 그때 노래를 들으면 클래식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하죠. 흥행 성적은 당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 멜로의 교과서라 불리며 끊임없이 재조명되었는데요. 결국 한국 멜로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죠.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이의 이름. 클래식은 그런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단순히 한 편의 멜로를 넘어서 세대를 잇는 사랑의 보편성을 전하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설렘과 아픔을 정직하게 담아냈기에
관객은 불현듯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보며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기억. 그래서 더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엑소의 나비소녀, 도시의 너의 궤도. 조그만 날갯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았어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화질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우후후 Oh yeah yeah 우후후 yeah 우후후 Listen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너를 보내 우아한 자태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화질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오늘 만나볼 애니메이션 작품 역시 애틋한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2007년 개봉한 만화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인데요. 이 작품은 평범한 고등학생 마코토가 우연히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지각하지 않기, 노래방 무제한 즐기기 등 사소한 일에 타임리프 능력을 사용하죠. 덕분에 성적도 오르고 실수도 줄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친구 치아키가 고백하면서 이야기는 복잡해지는데요. 평소엔 전혀 이성으로 느끼지 않던 친구였기에 마코토는 곤란해합니다. 결국 그 고백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거듭 되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관계가 점점 꼬이기 시작하죠. 되려 치아키가 다른 친구와 가까워지는 걸 보며 이상한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이의 연애 고민까지 얽히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당할 뻔한 사고를 친구가 대신 당하는 불상사까지 벌어지죠. 결국 주인공 마코토는 시간여행의 한계를 깨닫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고백한 치아키 또한 미래에서 온 인물이었던 것인데요. 치아키가 과거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삭막한 미래에는 볼 수 없는 단 한 장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마코토와 함께한 시간이 좋아 계속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코토는 그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치아키는 미래에서 기다릴게라는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마코토도 금방 뛰어간다며 답한 뒤 두 사람은 완전히 이별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치아키는 자퇴 처리되고 마코토는 예전보다 단단해진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선 마코토 스스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렇게 여운을 남기며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엔 무려 두 작품이나 살펴보았는데요. 두 작품 서로 결은 다르더라도 전하는 메시지는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이 결국 삶을 바꾸기도 하고 지나쳐버린 하루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깨달음이죠. 작품 속 주인공 혹은 엑스트라처럼 우리도 우연과 선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순간조차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오늘의 영화처럼 인생은 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연휴 여러분도 영화가 주는 따뜻한 울림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가천 미니홈피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지금까지 가천 미니홈피, 제작 연출 안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음악방송을 마치겠습니다.